창의성에 집착하는 시대. 창의성이라는 이름의 유토피아. 시대의 열망이 빚어낸 가치. 성인이 될 무렵 많은 이들이 자신이 창의적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를 긍정적인 자질로 여긴다. 하지만 창의성은 과연 개인의 타고난 재능일까? 아니면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일까? 현대사회에서 기업 경영, 교육, 광고, 심리학 등 전 분야에 걸쳐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창의성은 단순히 예술적 의미를 넘어선다. 우리는 스스로 창의적이기를 열망하고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의성을 요구한다. 이처럼 창의성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잡한 사회적 열망이 깃들어 있다. 창의성 연구의 부활과 브레인스토밍의 탄생. 창의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1950년 미국 심리학회 연례회의에서 당시 회장이었던 조이 폴 길퍼드의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창의성 연구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게 부족하며 심리학 서적 중 단 0.2%만이 창의적 행동을 다룬다고 지적했다. 길퍼드의 촉구 이후 10년 동안 창의성에 관한 새로운 책과 논문의 수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시작된 이래 집필된 모든 심리학 서적의 총량에 필적할 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창의성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시대적 필요에 의해 강력하게 대두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2년 오즈번은 아이디어 창출법이라는 소책자에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BBDO 간부들이 새로운 슬로건이나 마케팅 콘셉트에서 막힐 때마다 10명의 젊은 직원들과 고위 간부들이 퇴근 후에 모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떠올리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세션에서는 회사 내 직급이 무시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비판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되었고 자유로운 발상이 장려되었다. 어떠한 아이디어도 너무 어리석다거나 야심적이지 않다고 여기지 않았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도구로 창의성을 조직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포드주의의 그늘과 창의성의 부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적 풍요를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사치스러운 소비주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 기술, 기업 자본주의의 획일성, 그리고 무기력한 관료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특히 포드주의 체제는 개인에게서 삶의 의미를 빼앗아간다는 우려를 낳았다. 창의적 작업은 상층부에 의해 독점되고 대중은 지루한 노동에 매몰되었으며 여가 시간마저 수동적이고 획일적인 활동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당시 산업사회는 독창적이거나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을 조장하며 획일성을 강요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사적,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러한 시대적 불안과 획일화에 대한 공포 속에서 창의성은 대중사회에 대한 우려를 반전시킬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창의성은 획일화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을 구해내고 자본주의의 인간적인 가치를 입히려는 열망을 담기에 매력적인 개념이었다. 이는 인권과 평등주의 사상 속에서 유대인들이 정치와 사회적으로 해방되고 각국 사회에 통합되려는 움직임 속에서도 민족주의적인 국민국가 이념과 갈등하며 번민했던 상황과도 비견될 수 있다. 유대인이 민족적 정체성과 동시에 동등한 시민으로 통합되려는 노력을 했던 것처럼 사회는 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스템 속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를 창의성이라는 이름으로 펼쳤다. 일의 의미 제정에 즐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찬 시넥틱스. 창의성은 일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넥틱스에 따르면 모든 일은 즐거움과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다. 현대적인 태도는 일이 필연적으로 지루하고 고되며 퇴근 후에는 잊어야 한다고 여기며 직원들은 주로 일 자체에서 자극을 얻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동기부여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창의성과 상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시넥틱스는 9시부터 5시까지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열정을 지닌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에 관한 연구를 제시하며 쾌락적 반응, 즉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장려하고 전인을 활용함으로써 일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물론 대부분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늦게까지 일하고 싶어지는 일을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열정의 원천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노동의 의미를 개인의 자아실현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로 창의성이 단순히 생산성 향상을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교육의 변화, 모범생을 넘어 창의적 인재로. 교육 분야에서도 창의성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토런스는 교육자들이 전통적으로 모범생이라고 여겼던 학생들은 실제로는 소심한 수능주의자로 길러지고 있던 아이들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문화적으로 승인된 데이터를 상당량 암기할 수 있는 아이들 또는 권위자에게 잘 보이려는 욕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아이들이었다. 룩 잡지는 전통적으로 영재로 여겨진 학생들은 경외심을 담은 주목을 받고 월반 기회를 부여받는 반면 때때로 보헤미안적인 태도로 교사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고도로 창의적인 학생들은 꾸중을 듣거나 굴욕감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교육 시스템이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평가하고 진정한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을 간과하거나 억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아이에게 창의적 잠재력이 있다는 메시지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을 뒤바꿔 놓으며 교육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광고와 기술, 그리고 창의성의 재구성. 광고업계는 자신들이 일부분 만들어낸 대중사회의 힘에 맞서 더 참신한 광고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면서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희망적이고 순수한 이미지로 대중에 각인시켰다. 창의성은 광고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광고 대행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속임수를 일삼는 기업의 대변자에서 진정성 있는 비전과 혁신을 상징하는 분야로 바꾸어 놓았다. 창의성은 광고인의 이미지를 영혼을 파괴하는 소비사회의 악당에서 소비자 유토피아의 영웅으로 변화시켰으며 소비 욕망의 창출을 인간적이고 고결한 축으로 재구성했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개성과 비판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면서 반판 소비주의적 비판마저 더 많은 소비로 전환시키는 기묘한 역설을 만들어냈다. 기술 분야에서도 창의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 잡지에 실린 미사일 그림은 끔찍한 폭력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잡지 전반에 걸쳐 미사일 사진이 자랑스럽게 배치된 점을 고려하면 독자들은 무기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광고의 의도는 미사일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예술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으며 예술의 관점에서 미사일은 기업화된 군대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니라 상상력의 산물로 보이게 했다. 이는 기술과 예술, 그리고 창의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창의적 경제 패러다임과 새로운 도시의 모습. 전후 시대의 대중문화 비판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창의적 산업, 창의적 계층, 창의적 도시 운동을 포함한 창의적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이 패러다임은 대기업보다는 창의적 기업가를, 새로 지은 화려한 오피스 단지보다는 적응된 재사용을, 포드주의적 기능 분리보다는 살기, 일하기, 즐기기의 융합을 선호한다. 또한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포스트모던적 특성을 공유하며 블루스 바를 미술관과 동일하게 문화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장소로 본다. 이 패러다임은 예술과 상업, 예술과 기술을 분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들 사이의 연결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창의성은 이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창의성은 나만이 가진 개성의 표현이자 기업의 수익 창출 전략이며 사회 문제 해결의 자질이자 도시를 바꾸는 동력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창의성은 시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소비되어 왔다.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창의성 개념을 낯설게 바라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창의적이기를 절박하게 원하는지 질문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핵심 메시지. 창의성은 개인의 잠재력을 넘어 20세기 중반 이후 획일화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는 시대적 열망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문화적 가치이다. 추천글. 이 글은 당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대한 인식을 뒤흔들 것이다. 창의성이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이 문화적 보고서가 당신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줄 것이다.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그토록 창의적이기를 갈망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자.